눈먼 할멈은 개밥이나 처먹어.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 팽아 먹으라고. 유라는 소금통을 거꾸로 들고 순자의 머리 위와 개밥 그릇 위로 하얀 소금을 마구 뿌려댑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눈물을 흘려? 소금이라도 좀 맞아야 액땜을 하지. 깔깔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매의 눈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척하며 상대의 추악한 영혼을 투영하는 죽은 눈일까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JH건설의 창업주 한순자 여사. 검은 안대를 쓴 그녀가 화려한 마호가니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그 단호한 손가락이 안대 끝을 살짝 내리는 찰나 그 속에서 번뜩이는 서늘한 푸른 안광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자의 낙인과도 같습니다. 애미야, 내가 정말 안 보일 줄 알았느냐? 내가 내 머리에 소금을 뿌리고 짐승처럼 굴 때 내 눈은 내 썩은 영혼의 민낯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단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설계한 가장 완벽한 심판. 눈먼 시어머니와 개밥,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복수의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머, 유라 씨. 이 닭이 세트 정말 귀한 거 아냐? 마이센 한정판 같은데. 역시 유라 씨는 이런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품격이 느껴져. 이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3번은 구하셨나 봐.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중년 부인들이 모여 앉아 최고급 보이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집주인 최유라는 수줍은 듯 입을 가리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고결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죠. 언니들도 참. 남편을 낳아주신 분인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저희 어머님이 3년 전 화재 사고로 눈이 머신 뒤로 부쩍 기력이 약해지셔서 매일 아침 살아있는 전복을 직접 손질해서 죽을 쓰는 게 제 유일한 낙인걸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제 마음이 편해야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전 어머님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 유라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의 끝없는 칭송을 만끽하며 한남동 사교계에 살아있는 천사 연기를 완벽하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부신 미소 뒤에는 타인의 동정심마저 철저히 계산하여 자신의 평판을 쌓아 올리는 서늘한 탐욕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 띠리릭 철컥. 지인들이 돌아가고 거실에 정적이 찾아오는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천사의 가면은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찻잔을 들던 손은 거칠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입술은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우, 지겨워. 그놈의 노인네 냄새 때문에 향수를 얼마나 뿌려야 하는 거야. 집안 곳곳에 시체 썩는 냄새가 배는 것 같아. 유라는 코를 쥐어짜듯 막으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찬장에서 꺼낸 것은 최고급 전복이나 유기농 식자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진 찬장 뒤편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캔 뚜껑이 거뭇하게 녹슨 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개밥 통조림이었습니다. 유라는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는 캔을 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그릇에 내용물을 쏟아부을 때마다 들리는 철벅 소리는 그녀에게 일종의 쾌감을 주었습니다. 아, 한순자, 잠들었어? 죽었어? 대답 좀 해보라고. 방금 전의 우아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인 악다구니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유라는 개밥 그릇을 손에 들고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듯 왈칵 열어젖혔죠.
어두운 방 안 검은 안대를 쓴 순자가 침대 머리맡에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지난 30년간 건설 현장의 모든 소음을 읽어내던 그녀의 청력과 후각은 이미 유라가 가져온 그 역겨운 사료 냄새를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배가 좀 고프구나. 오늘 메뉴는 무엇이냐? 순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웅얼거리자 유라는 비릿하고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그릇을 순자의 발밑으로 거칠게 밀어 던졌습니다. 깡, 메뉴는 무슨 얼어 죽을 메뉴. 이게 바로 고단백 특식이야.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핥아 먹어.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쌀 아깝게 무슨 밥이야? 너 같은 노인네한테는 짐승 먹이가 딱 어울려. 빨리 안 먹고 뭐해? 순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질감이 닿았고 그 위로 차갑게 식어 굳어버린 게사료의 찐득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순자의 안대 속에서 뜨거운 액체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강제로 삼켰습니다. 유라는 한술 더 떠 화장대 위에 있던 소금통을 들어 순자의 머리 위와 밥그릇 위로 마구 뿌려댔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눈물을 흘려? 앞도 못 보는 게 집안 분위기 다 조져놓고 이거 다 먹어. 안 먹으면 오늘 밤엔 바로 산속 요양원 차량 부를 줄 알아. 거기 가면 너 같은 건 바로 죽어나가는 거야. 알았어? 유라는 순자의 어깨를 발로 툭 치고는 낄낄대며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이내 휴대폰을 꺼내 내연남 석두와 은밀하고도 음탕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응, 지금 그 할망구 개밥 주고 나오는 길이야. 진짜 웃겨. 눈먼 주제에 그게 고기인 줄 알고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는 거 있지? 인간도 아니야. 그냥 짐승이라니까. 걱정 마. 인감도장은 벌써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이번 주 안에 명예 다 넘기고 우리 둘이 한강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가자. 조금만 더 참자, 오빠. 어두운 방 안 홀로 남겨진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개밥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안대를 서서히 내렸습니다. 안대 속에서 드러난 순자의 눈은 초점이 풀린 노인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서늘하고도 푸른 안광을 뿜어내는 진짜 JH 건설 왕 회장의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벽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며느리의 만행에 대한 분노와 함께 3년 전 사고 직후 수술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본성을 보기 위해 설계해온 거대한 사냥의 서막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오늘 내게 준 이 개밥 맛, 내 평생 뼈에 새기고 있지 않으마. 내 눈은 보이지 않아도 내 추악한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는 여기까지 진동하고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3년 뒤 내가 파산해서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비는 그날, 내가 이 개밥 그릇을 금덩이 대신 내 머리 위로 쏟아주마. 순자는 다시 안대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남기고 간 개밥 그릇을 향해 다시금 더듬거리며 손을 뻗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천일의 기다림. 복수의 칼날은 이미 며느리의 심장 바로 밑까지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 오만함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최유라는 이제 자신의 집 안방을 범죄의 소굴로 만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띠리릭 철컥.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옵니다. 유라의 내연남이자 자산관리사를 사칭해온 사기꾼 이석두였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침을 뱉듯 껌을 뱉어내고는 마치 제 집이라도 되는 양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어이, 유라 씨. 잘 있었어? 그 할망구는? 석두는 거실 소파 맞은편 창가 쪽 의자에 앉아있는 순자를 힐끗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검은 안대를 쓴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디건 자락이 덮여 있었고 겉보기엔 그저 기력 없는 노인에 불과했죠. 말도 마, 오빠. 어제 소금 좀 뿌려줬더니 아주 조용해. 눈이 머니까 귀까지 먹은 모양이야. 여기서 소리 질러도 몰라. 아우, 근데 오빠가 온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 유라는 석두의 품에 안기며 냉장고에서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캐비어와 빈티지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유통기한 지난 개밥을 던져주던 여자가 내연남을 위해서는 왕실의 성찬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서류 좀 봐. 이게 바로 JH건설 2대 주주 지분 양도 서류야. 이거 인감만 찍으면 JH건설 지분 15%가 자기 명의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우린 이제 한남동이 아니라 뉴욕 펜트하우스에서 살 수 있다고. 그 할망구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고. 석두가 유라의 귓가에 대고 음탕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릿한 웃음 섞인 대화는 적막한 거실의 공기를 타고 순자의 귀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검은 안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척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안대 속에서 순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리는 순간 안대 틈 사이로 순자의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제국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사냥하기 위해 숨죽인 사자의 눈이었습니다. 유라야, 석두야, 내 놈들이 내 코앞에서 내 피 같은 돈을 나누고 있구나. 그래, 실컷 웃어두거라. 내 인감이 찍히는 건 내 놈들의 재산 문서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편도행 티켓이 될 테니. 유라는 한술 더 떠 석두에게 애교를 부리며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빠, 저 할망구 좀 봐. 앞도 못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해도 몰라. 진짜 웃기지 않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왕회장이 어쩌다 저 꼴이 됐나 몰라. 석두는 낄낄대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금연구역인 거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순자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그들이 쏟아내는 추악한 음모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기억의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어 지인들과 내연남이 돌아가고 유라가 술 기운에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자 순자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마치 3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모든 먼지 입자 위치까지 다 알고 있는 듯 우아하고 신속하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구석, 책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 순자는 안대를 벗어 던졌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도록 푸르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금고 안에서 비밀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박 비서.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하신 거죠? 수화기 너머 박 비서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보고해. 쥐새끼들이 어디까지 갉아먹었지? 네. 최유라가 이석두와 공모하여 재상금융권에서 회장님 명의로 200억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려 합니다. 이미 서류 위조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인 강태호 상무는 여전히 며느리의 말만 믿고 해외 지사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미간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좁아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속여가며 가문을 파멸시키려는 며느리의 도끼에 순자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버려둬. 대출 실행되는 즉시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라. 쥐새끼들이 먹이를 다 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지. 가장 배가 부를 때 그 배를 갈라버려야지. 아, 그리고 박 비서. 네, 회장님. 어제 내가 먹은 그 개밥 영상, 그리고 오늘 거실에서 지들끼리 샴페인 터뜨리며 짓거린 대화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백업해뒀지? 나중에 유라 그 아이의 파티 때 초대형 스크린으로 선물해줄 생각이니까. 순자의 입가에 잔인할 만큼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유라은 여전히 회장님이 실명하신 줄 굳게 믿고 매일 아침 안과 처방약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마운 아이지. 덕분에 내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구나. 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또렷하고도 강인한 눈동자를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눈이 보인다는 건 축복이지. 하지만 가끔은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진실이 있더구나. 유라야, 내가 내 눈을 가린 덕분에 내가 내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게 되었으니 이것도 다 인연이겠지? 순자는 다시 안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무것도 모르는 입냄새 나는 가련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며느리의 방문 앞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새벽달이 복수의 전야를 알리듯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타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며느리 최유라에게 시어머니 한순자는 이제 단순히 치워야 할 오물을 넘어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쥐어짜야 할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순자의 재산을 넘어 순자가 평생을 버텨온 마지막 정신적 지주이자 단 하나의 추억마저 갈기갈기 난도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달칵. 문틈 사이로 차가운 복도의 조명이 가느다란 실선처럼 안방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라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숨을 죽인 채 방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녀는 짙은 실크 잠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우아함 뒤에 숨겨진 탐욕은 어둠 속에서도 뱀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어우, 이 지독한 노인네 냄새.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돌려도 소용이 없네.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는 거야? 유라는 코를 쥐어짜듯 막으며 순자의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순자가 평생을 일궈온 JH건설의 실소유주이자 가문의 모든 권력을 증명하는 비밀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칠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챙그랑. 서랍 속에 들어있던 낡은 비녀와 빛바랜 장신구들이 뒤섞이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순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검은 안대 너머로 이 모든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라의 손길이 서랍을 헤집을 때마다 순자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며 참아냈습니다. 찾았다. 이거였어. 이걸로 이제 그 강남 빌딩은 내 거야. 아니, 이 집도 JH건설의 지분도 이제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유라는 붉은 벨벳 케이스에 담긴 인감도장을 꺼내 들고는 어둠 속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구석, 낡은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물건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호기심에 그 보자기 매듭을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3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단둘이 찍었던 유일한 기록이자 아들 태호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으휴, 먼지 좀 봐. 곰팡이 냄새. 이런 쓰레기를 왜 아직도 보물인 양 모시고 있는 거야? 집안 기운 다 떨어지게. 유라는 비릿한 비웃음을 지으며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그녀의 남편이 자신들이 처음으로 지었던 작은 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사진을 앨범에서 북 뜯어냈습니다. 직, 직. 적막한 방 안에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함께 찢기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입고 찍은 사진, 갓 태어난 태호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유라의 무식하고 잔인한 손길에 의해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노인네 냄새나는 종이 쪼가리들은 다 버려야 집안 기운이 살아나지. 자, 쓰레기통으로 가자. 당신은 이런 과거에나 파묻혀 사니까 앞도 못 보게 된 거야. 알았어? 유라는 찢어진 사진 뭉치들을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쳤습니다. 그녀는 도장만 챙겨 방을 나가려다 문득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인자하게 웃고 있는 독사진이었습니다. 유라는 멈춰서서 그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자신의 뾰족한 하이힐 굽을 고추 세웠습니다. 유라는 의도적으로 하이힐 끝을 순자 남편의 얼굴 사진 정중앙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체중을 실어 사진을 짓밟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집안 귀신 노릇이야? 당신 마누라나 잘 데려가지 그랬어? 흉측하게 눈까지 멀어서 내 인생 망치게 하지 말고. 과직. 사진 종이가 지지겨지며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대를 벗어 던지고 달려가 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저 저택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순자는 피눈물을 삼키며 훗날의 완벽한 심판을 위해 오늘을 견뎌냈습니다. 유라야, 내가 지금 밟고 지나간 건 고작 사진 한 장이 아니다. 내가 지금 짓밟은 건 내 평생의 유일한 사랑이자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와 권력의 뿌리란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곧 똑똑히 보여주마. 유라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마치 어둠 속의 사자처럼 민첩하게 바닥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안대를 벗어 던지고 차가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구두 굽에 찍혀 구멍이 뚫리고 유라의 탐욕스러운 발길질에 지켜진 남편의 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남편의 눈 부분을 찾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저 아이가 당신의 얼굴을 짓밟은 그 구두로 지옥에 불타는 가시밭길을 걷게 해줄 테니까. 내 20년의 기다림, 그리고 당신의 명예. 내가 반드시 되찾을게요. 순자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파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이제 며느리가 자신을 짐짝처럼 요양원에 버리려 하는 그 비오는 날을 향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은 모든 것을 감추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친 빗줄기는 억울한 이의 피눈물을 씻어내고 악한 자의 추악한 발소리를 묻어버리곤 하죠. 안대를 쓴 채 뒷좌석 구석에 짐짝처럼 박혀있는 한순자 여사에게 지금 이 빗소리는 평생을 일궈온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경고음과도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왕회장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에 의해 용도 폐기된 쓰레기처럼 외딴 산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우, 지겨워. 이놈의 노인네 냄새 때문에 세차 시트에 냄새 다 배겠네. 기사님,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요. 옆자리에 앉은 유라는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순자의 인감을 도용해 가로챈 강남 빌딩의 매매 계약서가 전리품처럼 놓여 있었죠. 유라는 이미 순자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걸림돌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영원히 치워버리는 것뿐이었죠. 애미야, 비가 참 많이 오는구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더냐? 순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웅얼거리자 유라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제 어머니 집은 없어요. 여기가 어머니가 평생 계실 낙원이라니까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남은 인생 조용히 썩어가는 게 우리 집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입 닫고 그냥 가세요, 좀. 차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숲속,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낡고 음산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운 요양원. 폐쇄형 요양원이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시신이 되어 나온다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기괴한 금소금을 내며 열리자 요양원의 차가운 냉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유라는 우아한 수입 장화를 신고 차에서 내리며 흙탕물이 튈까봐 옷자락을 잔뜩 추슬렀습니다. 그리고는 뒷좌석의 순자를 짐승처럼 거칠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철퍽. 순자는 차가운 진흙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이 얇은 가디건을 적시며 노인의 야윈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쓰쓰러진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나 원망하지 마세요. 앞도 못 보는 할망구가 그 넓은 집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도 민폐야. 여기서 개밥이나 얻어먹으면서 목숨 부지하다가 조용히 가세요. 여기가 바로 당신 무덤이니까. 호호. 순자는 진흙범벅이 된 손으로 유라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3년 동안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기회였습니다. 애미야, 지금이라도 멈추거라. 지금이라도 내 잘못을 빌고 내 사진 돌려주면 내가 다 잊어주마. 마지막이다. 유라야.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유라의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구역질이 난다는 듯 코를 막고는 진흙바닥에 쓰러진 순자의 얼굴을 향해 퇴하고 가르침을 뱉었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끝까지 헛소리네. 지옥에 나가. 유라는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순자의 손등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고 유라는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멀어지는 자동차의 빨간 후미등은
마치 순자의 가슴에 박힌 붉은 비수처럼 보였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칠흑 같은 산속. 진흙탕에 처박힌 채 가늘게 떨고 있던 순자의 어깨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대 위로 흐르던 눈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녀의 입가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하고 우아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스르륵. 순자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젖은 검은 안대를 가차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그녀의 눈은 초점이 풀린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노리는 맹수처럼 시리도록 푸른 안광을 뿜어내는 진짜 JH건설 왕 회장의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지팡이 하나 없이 진흙바닥을 딛고 우뚝 일어섰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빗물에 젖은 그녀의 실루엣은 요양원의 거대한 그림자보다 더 위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내 얼굴에 뱉은 이 침, 그리고 내 손등을 짓밟은 그 구두구, 내 뼈에 새기고 있지 않으마. 너는 오늘 내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내가 갈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연 것이야. 순자는 가디건 소매로 얼굴의 오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요양원 건물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수십 개의 검은 우산을 들고 나타나 그녀의 앞에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회장님, 복귀 준비가 끝났습니다. 천일의 기다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급 방탄세단이 어둠을 뚫고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순자는 비서가 건네는 마른 수건과 우산을 받으며 유라가 떠난 어두운 산길을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박 비서, 쥐새끼들의 잔치는 오늘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도사를 시작할 시간이야. 가장 배가 부를 때 그 배를 갈라버려야지. 순자는 요양원의 녹슨 철문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그 어떤 비바람으로도 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포식자의 귀환. 가장 비참하게 버려졌던 이 장소는 이제 며느리 유라가 평생을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파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세운 성벽은 화려할지언정 그 바닥은 언제나 모래 위입니다. 쌓아 올릴 때는 평생이 걸려도 모자라지만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단 한순간의 비바람이면 충분하죠. 3년 전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한남동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최유라. 그녀의 세상은 지금 시커먼 어둠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남 석두와 함께 대박을 외치며 무리하게 확장했던 유통사업은 알고 보니 거대한 국제 사기극의 미끼였고 한순간에 수백억의 부채가 그녀의 목을 옥죄었습니다. 해외 카지노를 전전하며 마지막 한 푼까지 탕진한 그녀에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사채 빚과 매일같이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석두 오빠, 제발 대답 좀 해봐. 우리 돈, 내가 어머님 인감까지 훔쳐서 만든 그 피 같은 돈 다 어디 갔냐고.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텅 빈 모텔방의 벽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석두의 거친 손지검과 차가운 침뱉기뿐이었습니다. 닥쳐, 이 미친년아. 내가 먼저 그 노인네의 돈 냄새 풍기며 꼬셨잖아.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지옥으로 떨어졌어. 석두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유라가 아끼던 마지막 명품 가방을 낚아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고 시어머니의 화상 흉터를 비웃으며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깔깔대던 유라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실핏줄이 터진 충혈된 눈, 그리고 며칠째 씻지 못해 찌든 땀 냄새와 담배 연기에 절은 몰골. 그녀는 이제 자신이 요양원에 버렸던 시어머니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한 짐승이 되어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최유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죽기 싫으면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낡은 나무문 너머로 사채업자들의 거친 욕설과 발길질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모텔 화장실 구석, 물때 낀 타일 바닥으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빗속 진흙탕에 처박힌 시어머니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내뱉었던 그 지옥에나 가 라는 저주가 이제 자신의 심장을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유라는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최근 재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미스터리한 이름, 파산 직전의 기업들을 소리 없이 인수하여 기사회생시킨다는 얼굴 없는 큰손, 투자자 제이. 그가 현재 JH그룹 본사에 머물며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찢으며 노인네 냄새난다고 비웃던 여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발등이라도 학을 준비가 된 비굴한 짐승뿐이었죠. 유라는 낡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지인에게 구걸에 얻은 먼지 쌓인 중고 정장 한 벌을 챙겨 입었습니다. 수천만 원대 맞춤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걷는 직장인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며 미간을 찌푸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옷에 밴 눅눅한 모텔 곰팡이 냄새와 절망의 악취는 아무리 저가 향수를 뿌려도 가려지지 않았죠. 유라는 안내 데스크 직원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투자자 제이 회장님께 드릴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저 예전에 여기 사모님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대리석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유라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3년 전 정선 진흙탕에 버린 시어머니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돈 냄새를 쫓아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비서진을 거느리고 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3년 전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박 비서였습니다. 최유라 씨입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라의 눈에 광기 섞인 희망이 서렸습니다. 박 비서가 누구인지, 그가 3년 전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보았는지 기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았다는 생각뿐이었죠. 살았어. 드디어 살 길이 열렸어. 역시 신은 여전히 내 편이야. 유라는 자신의 비참한 몰골도 잊은 채 박 비서를 따라 지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회장실을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유라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마주할 제이 회장에게 어떤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할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띵! 문이 열리고 펼쳐진 회장실의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 창가에는 최고급 가죽 의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기묘하리만큼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유라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두꺼운 카펫 위를 기어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의자 뒤에 대고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아니,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라라고 합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는 소식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저를 회장님의 발을 닦는 개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유라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진흙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나 좀 데려가다오라며 울부짖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녀가 똑같은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가죽이 마찰하며 내는 그 짧고도 긴 소리가 유라에게는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내려오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숨을 멈춘 채 자신을 구원해줄 돈의 신의 얼굴을 확인하려 떨리는 고개를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 독에 중독된 이는 바로 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조차 명품 향수 냄새라 착각하곤 하죠. 최유라는 지금 자신의 숨소리가 온 집무실을 울릴 만큼 거칠게 몰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요양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가로챘던 수천억의 재산은 이미 탐욕이라는 밑빠진 독에 부은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얼굴 없는 투자자 제이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마지막 썩은 동아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두꺼운 페르시아 카펫 위로 최유라는 짐승처럼 기어 들어왔습니다. 3년 전 한남동 사교계를 주름잡던 그 고고한 여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옷에서는 며칠째 씻지 못한 눅눅한 모텔의 곰팡이 냄새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흘린 비릿한 식은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향수로도 결코 가릴 수 없던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이제는 물리적인 악취가 되어 화려한 회장실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죠.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의자 뒤편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정갈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과 그 위로 길게 드리워진 거대한 가죽 의자의 위압적인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간의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분들을 배신하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기엔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합니다. 회장님께서 제 빚만 해결해 주시고 저를 거두어만 주신다면 평생 회장님의 발등을 닦는 개가 되어 살겠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살인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라는 바닥을 향해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비웃던 시어머니가 3년 전 비 오는 날 진흙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그 비참한 모습을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은 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장엄한 전경과 그 빛을 등진 거대한 의자의 실루엣만이 유라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있던 이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주름졌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그 손가락 끝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깡! 날카로운 금소금이 집무실의 무거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유라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그녀가 주방 바닥에서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밀어 던졌던 그 지독하고 비릿한 개밥 가릇의 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유라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애미야, 왜 이리 헉헉대며 오느냐? 목이 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죄가 타는 것이냐? 낮고 묵직한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익숙한 음성이 회장실 벽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유라의 전신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들린 그 목소리, 3년 내내 비린내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애미야, 배가 고프구나라고 힘없이 웅얼거리던 그 노인네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 담긴 압도적인 권위와 위엄은 유라가 알던 그 나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할망구는 정선의 요양원 구덩이에서 이미 굶어 죽었거나 미쳐버렸을 거야. 이건 환청이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듣는 거라고. 유라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참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야경을 등지고 있던 거대한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기익. 가죽이 마찰하며 내는 그 짧고도 긴 소리가 유라에게는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내려오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떨리는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떴습니다. 마침내 의자의 정면이 유라를 향해 완전히 고정되었을 때 유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수트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유라가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던져 사다 입혔던 소매 끝이 너덜너덜하게 해진 낡은 회색 가디건을 걸친 노인 한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검은 안대로 두 눈을 가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풍기는 위압감은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설마.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돼. 유라는 사색이 되어 꼴사납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퇴로는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죠. 순자는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아 안대에 가려진 얼굴을 유라 쪽으로 천천히 숙였습니다. 투자자 제이를 찾으러 왔다고 했느냐? 그래, 내가 바로 그 제이. 아니, 내가 그토록 혐오하며 개밥을 던져주던 내 시어머니 한순자다. 너는 내가 그 컴컴한 요양원 방 구석에서 내 이름이나 부르며 굶어 죽어갈 줄 알았더냐? 순자의 손이 천천히 아주 단호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상대를 단숨에 압살할 듯한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검은 안대의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애미야, 내가 정말 안 보일 줄 알았느냐? 순자가 안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안대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순자의 눈은 초점이 풀린 노인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으려는 맹수처럼 시리도록 푸른 안광을 뿜어내는
진짜 JH 건설 왕 회장의 눈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숨을 들이켜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눈은 3년 전 화재 사고로 타버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며느리의 추악한 영혼이 썩어가는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내 연남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 인감을 훔칠 때, 내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앨범을 쓰레기라며 찢어버릴 때, 그리고 비 오는 날 진흙탕에 처박힌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칠 때, 순자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팡이 하나 없이 대나무처럼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바지 가랑이가 젖어드는 줄도 모르고 엉금엉금 뒤로 밀려났습니다. 내 눈은 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똑똑히 내 그 더러운 본심을 보고 있었단다. 보이지 않는 건 내 눈이 아니라 탐욕에 미쳐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고 있던 내 놈의 눈이었지. 유라야, 너는 오늘 내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내가 갈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연 것이야. 순자는 주저앉은 유라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3년 전 유라가 순자의 머리에 소금을 뿌리며 했던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유라의 살결에 닿았습니다. 아직도 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느냐? 내 눈엔 말이다. 내 욕심이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가 이 회장실 천장까지 진동하는구나. 내가 먹인 그 개밥의 비린내보다 지금 내 영혼에서 풍기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수천 배는 더 역겹단다. 유라는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잃은 채 입에 거품을 물듯 사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잡으려던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단숨에 죄일 수 있는 가장 질기고 잔인한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벽면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박비서, 준비한 영상 틀어라. 전국의 생중계로 우리 고결하신 며느님께서 내게 대접했던 그 정성스러운 개밥 식단과 내 연남과 나눈 그 더러운 대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지. 법의 심판보다 먼저 인간들의 침세례부터 받아보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회장실 스크린이 눈부시게 밝혀지며 유라의 몰락을 알리는 진실의 폭탄이 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완전히 활짝 열렸고 순자의 서늘한 안광은 그 어둠 속에서 승리의 빛을 발하며 유라의 파멸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회장실. 유라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이 환영이라도 되는 양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정선 산골 요양원 진흙탕에 처박고 가래침을 뱉었던 그 무기력한 노인이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뒤흔드는 수조. 원대 자산가 제2회장으로 부활에 서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유라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죠? 이건 꿈이죠? 분명히 눈이 안 보이셔야 하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드린 그 약. 분명히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평생 어둠 속에 살게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광기에 어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제 입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였죠. 순자는 그런 유라를 향해 단 한 걸음 묵직하고 절도 있는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사온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지만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리도록 푸른 안광은 이미 유라의 숨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이고 있었습니다. 약이라. 그래,
내가 매일 아침 비타민이라 속이며 내게 주었던 그 쓰디쓴 독약 말인가? 유라야, 너는 내가 눈이 멀어 내가 내미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릿한 약 냄새조차 맡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지난 1000일 동안 내가 내미는 그 약에서 풍기는 역겨운 배신의 냄새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단다. 내 눈을 가릴 순 있었어도 내 영혼의 감각까지 죽이지는 못했으니까.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은색 쟁반의 덮개를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열었습니다. 챙그랑. 그 덮개 아래 놓여 있던 것은 눈부신 다이아몬드도 수십억의 수표 뭉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일장에서 유라가 순자에게 발로 밀어 던졌던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눌어붙은 그 더러운 스테인리스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유라야, 기억나느냐? 내가 내 발치에 이 그릇을 던지며 했던 그 주옥 같은 말들. 보이지도 않는 할망구는 개밥이나 처먹으라며 짐승처럼 하차 먹으라며 깔깔대던 그 악마 같은 웃음소리 말이다. 내가 내 머리 위로 소금을 뿌리며 액땜이나 하라고 비웃을 때 나는 안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단다. 이 그릇에 담긴 굴욕을 너에게 수만 배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노라고. 순자는 주름진 손가락 끝으로 그 찌그러진 그릇을 툭 건드렸습니다. 깡! 날카로운 금소금이 회장실의 무거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유라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순자는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최고급 호텔 유니폼을 입은 요리사들이 카트를 밀며 들어와 유라의 앞에 기괴한 성찬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최고급 식자재를 섞어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크리스털 테이블 위에 화려하게 장식된 금색 접시들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접시 위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한 유라는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한 것은 다름 아닌 유통기한이 지난 시커먼 게사료 통조림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유라가 평소 좋아하던 수백만 원짜리 블랙 트러플이 가니쉬처럼 얹어져 기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살려달라고 했지? 그래, 내 자비는 여기까지다. 유라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준비한 이 접시들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비우면 내가 가로챈 500억의 빚과 내 내연남 석두의 범죄 사실을 덮어주는 걸 잠시 고려해보마. 어때? 내가 그토록 목숨보다 사랑하던 돈으로 하는 거래인데 꽤 공평하지 않느냐? 어서 처먹어라. 유라는 살기 위해, 파멸을 면하기 위해 접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비릿하고 역겨운 사료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마자 강렬한 구역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며 미소 짓던 고고한 입술은 이제 공포와 굴욕으로 하얗게 질려 사정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못 먹겠느냐? 내가 내게 줄 때는 고단백 특식이라며 남기지 말고 다 하차 먹으라더니 정작 본인은 짐승 먹이라 못 먹겠다는 것이냐? 내가 3년 내내 내 입에 강제로 쑤셔 넣었던 그 굴욕의 맛을 이제 내 놈이 직접 느껴볼 차례다. 어서 먹어라. 핥아 먹어. 내가 내 얼굴에 뿌렸던 그 소금과 가래침까지 싹싹 긁어서 다 처먹으란 말이다. 그래야 내 그 썩어 문드러진 속이 단 0.1%라도 씻기지 않겠느냐. 순자의 포효가 회장실 천장을 때리며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 사료 덩어리를 손으로 쥐어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씹어 삼키며 통곡하는 유라의 모습 위로
지난 3년 순자가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온 암흑의 세월이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 컥! 사료를 삼키며 토악질을 하는 유라의 머리 위로 순자는 책상 위에 있던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을 가차없이 부어버렸습니다. 3년 전 빗속 요양원 문턱에서 유라가 순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순간을 되돌려주는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의식이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내가 내 남편의 사진을 짓밟았던 그 구두굽의 무게만큼, 내가 내 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가문을 난도질한 그 죄의 이자만큼,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지 못해 사는 법을 뼛속까지 배워야 할 거다. 유라야, 너는 오늘 내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내가 갈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활짝 연 것이야. 순자는 주저앉은 유라의 턱을 자신의 구두 끝으로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잔인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미야, 이제 배가 좀 부르냐? 걱정 마라. 이건 서막릴 뿐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평생 동안 내가 내 눈을 가렸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내게 줬던 이 개밥 냄새만 맡으며 서서히 썩어가게 될 테니 박비서 준비한 선물도 공개해라. 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실 대형 스크린에는 유라가 내연남과 나누었던 모든 범죄모의 음성과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입에 사료를 문 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차가운 새벽달이 복수의 완성을 알리듯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고, 안대를 벗은 순자의 서늘한 안광은 그 어둠 속에서 승리의 빛을 발하며 유라의 완전한 파멸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쇠창살은 눈에 보이는 감옥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욕망의 한복판에서 단 한 뼘의 빛조차 허용되지 않는 고립 속에 갇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순자 회장이 며느리 최유라를 위해 설계한 가장 화려한 지옥이었습니다. 철컥. 육중한 방음 도어가 잠기는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최유라는 1년 전 그날 이후 이 어둠의 궁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실크 침대 위에 누워 있지만 그녀의 눈은 3년 전 시어머니가 썼던 것과 똑같은 검은 안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아니, 안대를 벗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전등은 제거되었고 벽체는 빛 한 조각 스며들지 못하도록 특수 설계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불 좀 켜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유라는 어둠 속에서 허공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자는 유라를 물리적으로 실명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라에게 약속했던 500억의 자산과 이 저택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평생 빛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유라에게 그것은 유일한 살 길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칙.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나직한 기계음이 들리더니 순자의 서늘하고 인자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야, 오늘 아침 내 통장으로 이자가 1억 원 입금되었단다. 축하한다. 넌 이제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되었구나. 유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어머니, 돈 필요 없어요. 제발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햇빛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햇빛? 유라야, 너는 3년 동안 내 눈을 가리고 나를 진흙탕에 처박았을 때 내 세상의 모든 빛을
내 손으로 껐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너는 지금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내가 견뎠던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 내 영혼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란다. 즐기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 냄새를 맡으면서 말이야. 스피커에서는 다시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벽면에 설치된 작은 배식구가 열리고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짐승처럼 기어가 밥그릇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질감. 그녀가 시어머니의 발치로 차 넣었던 바로 그 찌그러진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미슐랭 셰프가 요리한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가 담겨 있었지만 지독한 폐쇄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유라의 뇌는 그것을 비릿한 게사료의 악취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구역질을 하며 고기를 씹었습니다. 우에, 냄새나. 개밥이야. 이건 개밥이야. 유라는 자신의 입에서 나는 악취를 참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뱉었던 입에서 썩은 냄새 난다는 그 독설은 이제 환청이 되어 그녀의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안대를 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세상을 담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유일하게 할머니의 진심을 믿어주었던 손녀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꽃들이 정말 향기로워요. 그래, 서윤아. 세상을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마음이 썩어 있으면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봐도 오물로 보이고 마음이 향기로우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를 볼 수 있는 법이지. 순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빛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개안수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뒤편으로 수많은 사람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나갔고 순자는 그들의 발소리 하나하나에서 진정한 인생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길고 춥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남의 인생에 던진 그 오물과 어둠은 언젠가 당신의 세상을 가장 캄캄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최유라 씨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자신이 뱉어낸 독설의 악취 속에 평생을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자 회장님은 이제 안대를 벗고 세상의 빛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진실은 눈을 감는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용서는 악을 뿌리째 뽑아낸 뒤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지금 어떤 빛으로 가득합니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지는 않나요?